노동권리보장원과 함께하는 자립지원교육, 자립지원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립의 필수적인 정보교육을 진행하게 된 정승호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옆에 계신 자립 선배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립 6년차 바람개비 서포터즈 11기 조규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친구들에게 저의 자립 생활을 공유하면서 두려움보다는 자신감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와, 멋진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규환 씨하고 함께 그 자립을 앞두면 막연하게 두려움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자, 바로 주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규환 씨는 퇴소하시고 자립 지원을 받으셨나요? 받으셨다면 어떤 걸 받으셨을까요? 저는 18년도에 퇴소하고 받은 자립 정착금 500만 원, 그리고 매달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받았었습니다. 자립 지원을 잘 받으셨네요. 지금 디딤 씨앗 통장 갖고 계세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전세 보증금 때문에 부분 해지를 했는데요. 그래도 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은 그대로 통장 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잘 사용하고 계시네요. 관리도 잘 하시고요. 그런데 아직 퇴소 전인 우리 친구분들이 정착금이 도대체 뭔지, 또 수당이 뭔지, 그리고 씨앗은 씨앗인데 이게 무슨 씨앗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오늘 어떤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자립 정착금, 자립 수당, 디딤 씨앗 통장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신청 방법이나 지원 금액, 그리고 어떻게 이걸 사용해야 잘 사용하는지 낱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펴본다고요? 낱낱이 살펴봅시다. 자, 그럼 먼저 자립 정착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 정착금이 뭐죠? 종잣돈, 비상금이죠. 네, 맞습니다. 자립 정착금은 주거 안정을 위한 종잣돈이 될 수도 있고요. 미래를 위한 비상금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생활비로도 사용이 가능한 자금입니다. 만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혹은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되시면 자립 정착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 규환 씨도 아까 퇴소하실 때 자립 정착금 지원 받으셨다고 했죠? 어떻게 신청하셨을까요? 자립 정착금은 보호 종료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저는 시설에서 선생님과 함께 자립 정착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계획서를 써서 신청했더니 딱 보호 종료 일자에 맞춰서 들어왔어요. 근데 만약에 퇴소할 때 신청을 하지 못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호 종료 전 규현 씨처럼 시설 내 선생님과 같이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득이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직접 시, 군, 구청에 가셔갖고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자립의 시작인 거죠. 시도별, 연도별로 자립정착금이 다르다고 하는데 금액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2023년 복지부에서는 1인당 최소 1,000만 원 이상으로 지급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도 예전에 비해 지원 금액이 많이 확대되었네요. 예, 그렇죠. 확대되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 규환 씨는 이 자립정착금 어디에 사용하셨을까요? 저는 200만 원은 대학교 등록금, 200만 원은 노트북 구매 각각 사용했습니다. 근데 다른 자립준비 청년들은 어디에 썼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자립 선배들의 자립정착금은 어떻게 사용됐는지 관련해서 Q&A를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500만 원 받았습니다. 300만 원 받았어요. 500만 원 받았습니다. 500만 원 받았습니다. 500만 원 자립정착금 받고 퇴소했습니다. 적금에 다 사용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딱 300만 원이어서 바로 묶어뒀었고요. 그리고 월세 계약이 끝나고 나서 돌려받잖아요. 그걸로 LH로 집을 구했을 때 거기는 옵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냉장고도 사고 여러 가지 가구들을 좀 샀던 것 같아요. 이제 적금 상품 같은 거 좀 좋은 이율로 나왔을 때 이제 그걸 적금을 들어가지고 지금은 매달 30만 원씩 쪼개서 이제 저축을 하고 있고요. 남아있는 돈은 생활비로는 쓰지 않고 가끔씩 기숙사비나 아니면 학원비 뭐 이런 것들 목돈이 들어갈 때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집을 구했을 때 보증금으로 100만 원을
이제 내라고 해서 보증금으로 100만 원을 내고, 또 제가 집을 구했을 때 집에 가구가 하나도 없어서 그 가구를 다 채우는데 한 150만 원 정도를 썼던 것 같아요. 나머지 250만 원은 제가 저축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주거 보증금에 많이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이제 자립을 하셨을 때 LH를 구하니까 LH에 더해서 본인만의 돈을 더 더하면 좋은 집을 구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학업 생활에 필요한 곳에 돈을 쓰시는 걸 추천하고, 먹는 것이나 노는 것에 이렇게 돈을 한번 쓰기 시작하면 금방 또 돈이 소진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저축을 해서 나중에 정말 필요한 시기에 그 정착금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돈을 좀 아껴두다가 필요한 순간이 생겼을 때 사용하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생활비는 자기가 번 돈으로 사용을 하고, 자립정착금 받았던 건 저축했다가 나중에 뭐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급하게 병원을 가야 된다거나 이럴 때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해주고 싶어요. 급한 경우가 아니면 저는 저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자격증 따고 싶은 친구들도 많잖아요. 학원비도 많이 드니까. 그런 준비를 할 때 비상금 용도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보증금이나 예금으로 묶어두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리고 현재 자립정착금이 상향평준화되고 있는데 큰 금액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내가 퇴소하고 누려보고 싶은 것들, 나를 위한 선물, 그래서 나를 위한 소비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뭔가 소비가 억눌러져 있으면 나중에 약간 충동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뭐 나중에 계약금이나 또 주거 임대 보증금으로 사용될 만한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묶어두시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다른 자립 선배들이 이런 곳에 사용했다는 걸 잘 봤습니다. 사실 근데 이건 모범 사례에 가까워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거든요. 한 번에 많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동안 쓰지 못했던 돈을 쓰는 경우도 많으셨고요. 자립금 신청 전에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시지만 사용계획에 맞지 않게 쓰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혹시 규환 씨도 주위에 자립정착금을 계획과 다르게 쓴 사례들을 본 적 있을까요? 네, 있죠. 먼저 퇴소한 자립 선배들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이 와서 빌려주는 경우도 봤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으면서 조금씩 돈을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눈 깜짝할 새에 돈을 다 써버렸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빌리고 사고가 발생해 사고 처리비로 자립 정착금을 많이 소진했다는 친구도 있었고요. 아이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꼭 사용계획서대로 가능한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작성 전에는 이미 머릿속에 다 계획이 있는데 이걸 굳이 왜 써야 돼 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또 펜을 들고 작성을 하시다 보면 자립 이후에 내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착금 자체가 자립의 첫 번째 디딤돌과 같은 거거든요. 현명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또 다른 자립지원 사업도 알아봐야겠죠. 그 다음은 뭐죠? 자립 수당입니다. 아, 그쵸. 자립수당.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지원 사업입니다. 자립준비 청년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요. 자립수당은 제일 중요한 게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에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본인은 해당 안 되는 줄 알고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렇죠? 우선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 청년 대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기간과 연령의 기준이 있으니까 보호 종료 예정인 분들은 해당 사항을 참조하셔서요. 보호 종료 한 달 전에 사전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보호 종료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자립수당을 신청하셔야 하고요. 보호 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이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있는데 23년 1월 1일에 보호가 종료된다고 할게요. 그런데 이 친구분이 보호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즉 2023년 3월 2일까지 수당을 신청하셔야지만 1월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23년 3월 3일에 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3월부터 수당을 받게 됩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받을 수 있던 수당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손해보지 않도록 잊지 말고
보호 종료 한 달 전 신청 꼭 해야겠어요. 늦더라도 보호 종료 후 60일 이내에는 꼭 신청해야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규현 씨는 받으셨으니까 잘 알고 계시죠? 지원 내용이나 신청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자립수당 신청 방법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신청 서류들을 들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제출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서류는 총 3장이 필요한데요.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장, 신분증, 그리고 자립교육 이수증이나 종합재무설계 상담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자립교육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 아동 자립교육을 수강하면 되고, 종합재무설계는 국민연금공단 전국 20개 지사로 연락하여 상담 예약 후 방문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재무상담 서비스가 가능한 지사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20개 곳입니다. 재무상담은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담이 진행되며 상담 종료 후 현장에서 상담 확인서가 제공됩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자립수당이 매월 20일에 40만 원씩 입금이 될 거예요.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름다운 재단 유튜브 채널에 아동권리보장원과 아름다운 재단이 함께하는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신청 방법 영상에 신청서 작성부터 행정복지센터 방문까지 자세하게 나오니 위에 걸어두는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한 설명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요. 총 몇 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지원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럼 대부분 수당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다른 자립 선배들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자립수당을 받지 못했어요. 매달 3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년 동안 받았고 지금은 이제 지급 기간이 만료돼 받지 않고 있습니다. (10만 원은 자동이체 통장에 보내요. 왜냐하면 그 LH 전세 이자가 빠져나가라고. 그리고 나머지 20만 원은 그냥 밥 사 먹고 그냥 간식 사 먹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저는 주택청약 통장과 디딤씨앗 통장에 각각 월 5만 원씩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학원 강의를 듣는데 10만 원을 사용했고 나머지 10만 원은 핸드폰과 인터넷 통신비 이렇게 납부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사회 배려 계층을 위해서 되게 적금 이율이 높은 상품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분산 투자를 하면 시간이 지났을 때 엄청난 금액으로 불려져 있을 것 같아요. 꼭 납부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전세이자뿐만이 아니라 공과금도 있을 것이고 또 핸드폰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먼저 냈으면 좋겠다고 뭐 굳이 말하자면 말하고,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된다면 그냥 편하게 용돈 개념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각박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생활비로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딱 자립수당 자체가 아무래도 생활비에 딱 특화되어 있는 금액인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과도하게 용돈으로 소비하지 않는 한 최대한 생활비로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립수당을 당장 생활비로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에 조금 한 번에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막 교육용으로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행을 가더라도 그런 돈 좀 모아서 차곡차곡 모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곳에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규현 씨는 저축과 교육비로 사용하셨다고 했죠. 조금 더 자세히 들려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주택청약 통장과 디딤씨앗 통장에 각각 월 5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영어학원 강의를 듣는데 10만 원을 사용했고 또 나머지 10만 원은 핸드폰과 인터넷 통신비 납부에 사용했습니다. 정말 알뜰히 잘 사용을 하셨네요. 매월 40만 원씩 5년이면 최대 2,400만 원이나 돼요. 그렇죠? 2,400만 원이면 정말 큰 목돈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큰 목돈, 자립수당 얼마나 잘 사용해야 되는지 잘 아시겠죠? 대망의 디딤씨앗 통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디딤씨앗 통장, CDA라고도 하는데요. 이 통장 유무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으세요. 규현 씨는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지금도 디딤시아 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통장은 지금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혹시 내가 디딤시아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시설 선생님께 여쭤보시거나 지금 살고 있는 시, 군, 군청에 문의를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디딤시아 통장은 보호기간 동안 내가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시면요, 국가가 2배의 금액으로 매칭해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통장입니다. 만약에 내가 5만 원을 저축한다 라고 했을 때 국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총 15만 원이 적립이 되는 거죠. 디딤시아 통장은 보호 대상 아동이시면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정부 매칭금은 만 18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지원을 받게 되면 적금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그렇죠. 엄청나죠. 내가 얼마를 저축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신한 솔 어플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조회해 보시면 금액을 보실 수 있고요. 뭐 굳이 따로 로그인하지 않더라도 통장 앞면에 있는 정보만 입력하시면 적립금이랑 매월 얼마나 쌓였는지, 만기 일자는 언제인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디딤시아 통장은 만 18세 이후에는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통장의 돈을 바로 쓸 수는 없어요. 저도 궁금한데 그럼 언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디딤시아 통장은 만 18세부터 해지가 가능하세요. 그런데 적립금의 사용 용도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대학생이라고 한다면 학자금, 취업준비생이면 기술 자격이나 취업훈련에 쓸 수 있을 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주거나 의료, 결혼자금, 창업지원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때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 만 1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면 만 18세 이전에라도 학자금, 기술 자격이나 취업훈련, 의료비에 한해서 2번까지는 조기 인출이 가능하다고 해요. 당연히 해지하러 갈 때는 해당 증빙 서류하고 신분증 그리고 디딤시아 통장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지자체마다 증빙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꼭 확인해 보시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에 18세에 자립 용도로 해지하기 어렵다 라고 하시면 만 24세까지 통장을 보유하고 저축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 드렸죠? 정부에서 매칭은 만 18세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른 자립 선배들 디딤시아 통장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없어졌어요. 제가 해지를 했어요, 사실. 네,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현재 디딤시아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후원자님이 넣어주신 거랑 정부 매칭금 포함해서 900만 원 조금 넘게 있었어요. 저는 퇴소 후에 월 5만 원씩 꾸준히 저축을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얼마 전에 전세 보증금 때문에 부분 해지를 해서 더 이상은 이제 적금을 들지 못하고 현재 그 금액 그대로만 통장 안에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격기술 취득이라는 사유로 해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학원비나 교재비나 그게 9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다 해지하는 것보다 부분 인출이라는 그런 기능을 활용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조금 후회가 됩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었고 또 다른 부분으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아직 해지하지 않았어요. 큰 집을 계약을 해야 될 때, 뭐 예를 들면 청약 당첨이 됐을 때가 아마 제일 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예기치 못하게 전세 보증금 때문에 이제 해지를 하게 돼서 일단은 부분 해지를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돈은 나중에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남겨뒀습니다. 전 지방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사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새로 이사 간 곳에 침대며 세탁기며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했어요. 그런 것들 사는데 비용을 많이 썼고요. 나머지 금액은 지금 저축해서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그 돈은 나중에 제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결혼할 때 결혼식 비용으로 쓴다거나 이런 용도로 쓰려고 좀 아껴놓고 있어요. 저는 그 LH와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지원 한도액이 뭐 1억 1천, 1억 2천 이렇게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고 저희가 가진 돈을 더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환급성이 있는 보증금의 형태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LH 전세 임대를 살고 있거든요. 내년에 또 2년 단위의 계약이 끝나고 이사 계획이 있어요. 그때 이사 갈 집의 보증금이 더 높아지면 그 부족한 만큼의 디딤 씨앗 통장에 있는 돈을 사용할 계획이 있어요. 여유가 된다면 꾸준히 저축했다가 학자금이나 보증금, 결혼 자금 등 살면서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할 수 있는 목돈 통장으로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꼭 필요할 때 쓰세요. 당장 급한 비용은 그래도 자립정착금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디딤 씨앗 통장은 이제 훗날에 조금 멀리 보고 주거를 마련한다던가 뭐 그거에 보탠다던가 이제 내가 나중에 뭐 창업을 하고 싶다던가 멀리 보고 저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비 부분에 쓸 거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늦게 해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고 제 주변의 지인들도 집을 구하거나 학교 등록금을 내기 위해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큰 목돈이 드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분 해지도 가능하니 가급적이면 단순한 소비가 아닌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해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디딤 씨앗 통장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서 참 도움이 됐죠. 이런 선배들 얘기 듣는 것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퇴사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진짜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최근에 전세 사기나 금융 사기 등의 이슈가 생기면서 자립 준비 청년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퇴소 후에 엄청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는데도 모르는 선배들도 많더라고요. 저와 같은 퇴소 선배들은 어떻게 정보를 얻고 있는지 들어봅시다. 아동권리보장원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많이 얻고요. 아니면 뭐 요즘에 보종료 청년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인스타그램에서도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저는 주로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온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자립지원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복지로 누리집이나 NGO에서 운영 중인 슬기로운 자립생활이라는 SNS 채널에서도 자립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아니요, 따로 있지는 않고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검색을 하는 것 같고요. 너무 자주 보지는 않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소식이 뜰 때마다 찾아가서 보는 편이에요. 일주일에 하루 어느 요일을 정해서 알아보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마다 그 각종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는 편입니다. 일단 자립준비 청년만을 위한 이런 지원 제도라든지 장학금 제도 이런 게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신청 기한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는 일주일에 최소 두세 번 정도는 검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보호 종료되면 막막하고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정보만 잘 알고 있어도 훨씬 수월한 자립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자립지원 정보 외에도 주거, 진학 등등 혼자 살기 위해서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후배들도 자립에 대해 많은 두려움이 있을 거고 저 또한 그랬었어요. 근데 나오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들을 알게 됐고 훨씬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자립지원에 대해 잘 알아봤는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이 영상으로 자립지원에 대해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해준 우리 규현 씨도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오늘 자립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게 되어 뜻깊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